목에서 쇠맛이 날 때까지 귀에서 피가 날 때까지 탈탈탈 털어드립니다. 뉴스 투머치 토커 세 분입니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상태 사랑과 사용연구소 연구실장, 김준리 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역시 오늘도 최다 출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구치소 쪽에서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두 번 부릉했어요. 그리고 오늘인가요? 또 세 번째가 오늘 아닌가요? 예. 어쨌든 두 번 부릉했습니다. 특검 쪽에서는 나 그러면 이제는 그냥 나 소환 조사 안 하고 그냥 바로 기소할 수도 있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을 좀 한마디로 좀 평가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사랑과 사회를 많이 연구한 왜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생각 노림수와 조은석 특검의 생각 노림수 요걸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 다 윤석열 이례적인 장면이어서 대통령의 생각은 없어요. 없어? 네, 계속 없습니다. 그냥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고. 그냥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거예요? 뭐 인권 보호 차원에서 청조사가 필요하면 와서 조사를 하면 되지 않느냐. 간다고 조사를 성실히 받을 것 같지가 않아요. 아마 안 받겠다. 나 그냥 접견이 나겠다. 그렇게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무대포 전략이에요. 원래 전략도 없고 생각도 없고 국정 운영 때부터 하고 싶으면 하고 먹고 싶으면 먹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상당히 단순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간다고 보고 근데 특검이 강경하게 나오잖아요. 특검은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신 아스팔트에 한 아이콘처럼 돼 있잖아요. 계속 이런 식이면 사실 수사하기가 난감하거든요. 마치 자기가 정치범이냐 하고 있기 때문에 뻣뻣한 목에 힘을 빼려는 생각이 특검은 강하다. 전 그게 맞다고 보는데 기종에 기서 힘을 빼겠다. 그렇죠. 왜냐면 나 전직 대통령인데 계속 그러면 수사도 잘 안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검찰 선배인데 물론 조은석 특검은 다르지만 그런 식으로 가면 잘 안 되겠죠. 경찰에 무슨 감히 너희들이 나를 수사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목에 힘을 빼려는 게 강하기 때문에 성공 여부는 모르겠지만 강제 구인을 꽤 시도할 것 같아요. 끌고 나온다.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노림수는 뭐라고 봐요? 일단 근데 진행자께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례적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왜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불행한 것이 전직 대통령들이 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구속돼서 수사도 받고 막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요. 맞아요. 자, 이제 이 전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직접 그러니까 나가서 조사받는 거를 거부를 해가지고 그때 특검이 방문 조사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게 이제 윤석열 검사가 이제 그 특검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8년에 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거부했어요. 세 번 그때 이제 뇌물 100억대 뇌물수수 이제 혐의로 그때 구속이 돼 있었는데 세 번의 방문 조사를 아예 여기는 방문 조사조차 거부를 해가지고 조사 안 하고 그냥 기소를 해가지고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들은 그냥 깜빵 구치소 죄송합니다. 구치소 들어가면은 조사받기 싫은 것 같아요. 뭐 이게 다들 그랬다. 그래서 아주 이례적인 건 아니고. 그렇구나. 지금 이 상황은 사실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굳이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좀 끼워 맞추자면은 내란 수괴 혐의로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입니다. 물론 이제 무죄를 본인은 생각을 하겠죠. 근데 뭐 특수공무집행방해? 우스운 거죠. 그걸 뭐 얼마 된다고. 하나 더 들어가 봐야. 그거 하나 더 들어가 봐야. 이게 핵심인데 어차피.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수사협조 와서 내 방어권 차원에서 얘기하고 그래 봐야 이런 얘기구나.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주로 나오는 게 부하 직원들 믿었던 부하 직원들의 증언이 지금 바뀌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김성훈 차장이라든지 뭐 다른 특검이지만은 예를 들면 뭐 최상병 특검에서 뭐 김태호부터 해가지고 이게 줄줄줄이 나오면은 할 말도 없을 거다. 그러니까 당신 측근들이 지금 부하 직원들이 이렇게 진술이 바뀌었는데 이거 입장이 뭡니까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할까요? 다 XX 뭐 나쁜 놈들 뭐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재판에서 차라리 그냥 묵비권 행사하다가 아예 조사 거부하다가 재판에서 승부를 보겠다. 그게 지난번에도 체포됐을 때 공수처가 우리 방문 조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 조사 안 받아. 그리고 기소된 다음에 지금 재판에서 지금 승부를 걸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같아요. 또 하나 궁금한 거. 어쨌든 강제 구인을 만약에 물리력 행사하는 게 서울구치소에서 부담스러우니까 못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물리력 행사해서 특검에 데려다 놔도 진술거부권 행사할 확률은 지금으로 보면 99%잖아요. 뭐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이제 특검이
그러면 예전에 사례들을 보면은 방문 조사는 시도했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방문 조사했고,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 방문 조사까지 거부해서 했는데, 야 우리 그럼 방문 조사라도 해볼게라는 예를 들면 제스처라고 그래야 되나? 요거를 표명할 만도 한데, 야 강제구인 안 하면 서울구치소 너희들 책임 물을 거야. 방문 조사 없어. 그럼 말어. 그냥 기소할 거야. 기싸움이죠. 되게 세게 나오거든요. 그 당연히 기싸움을 해야죠. 만약에 그것도 방문 기싸- 조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의 예. 어떤 전술에 휘말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특검이 억지로 끌어내려서 나를 욕보이려고 했는데 난 끝까지 버텨갖고 결국은 특검이 구치소 안까지 와가지고 구차하게 내가 거기서 이겼어! 이럴까 뭐 봐. 이렇게 일종의 그러니까 법적인 거 이전에 어떤 정치적인 예. 그런 기세 싸움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떤 좋은 입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이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러니까 구치소를 비난하겠죠. 구치소를 비난하고 왜 예. 구치소도 협조 안 해주느냐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여론몰이를 한마디로 법의 정당한 조사를 거부하는 전 대통령 해가지고 계속 이제 특검도 어떤 의미에서는 좀 정치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양쪽 다 약간 그렇죠. 그런 의도가 있는 거네요. 네. 정 안 나온다고 하면 나중에 이제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거든요. 예. 인치가 사실은 어떻게든 장소에 데려다 놓는 거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그렇죠. 서울구치소도 부담스러운 거지. 그걸 굉장히 문을 딱 막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예. 문을 딱 막고 손으로 딱 버티고 있어요 다. 예. 일단 덩치 큰 아저씨가 예. 물론 힘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손을 버티고 있으면 손 하나 발 하나 다리 하나 들고 예.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예.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구치소도 인권 탄압이다 막 이러면서 뭐 인권도 그렇고 약간 예. 뭐 정치적으로 예. 지금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하느냐 아. 역시 너희들은 반국가 세력이다 예.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구치소도 부담스러운 거긴 하겠네요. 지금 구치소가 얼마나 윤 대통령에 대해서 신경을 쓰냐면요. 예. 3교대 전담팀을 마련했어요. 예, 그래서 봤어요. 그뭐 전에 얘기 나온 얘기겠지만 예. 저 뭐냐 이동할 때도 그렇고 또 다른 수감자들이 또 저 시비 걸어올까봐 그럴 정도로 신경을 쓰기 때문에 예. 구치소 입장에서도 그렇게 쉽게 알겠어요. 문 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야, 자 그런데 예, 말씀하시는 더 하셔도 돼요.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치적으로 활용할 특검이 고민할 건 딱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아 정치적 오히려 예. 역풍이 불까봐 물론 한줌 아스팔트 세력들의 역풍이겠지만 예. 어쨌든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보일까봐 고민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특검 분위기는 입장은 명확하다. 밀리지 전직 않겠다. 대통령이라고 예외 없다. 예. 당신은 그냥 피의자의 한 명일 뿐이다. 이런 입장은 명확한 것 같은데 정말 버팅기고 안 나오는데 뭐 들고 그런 구체적인 디테일들이 변호를 통해서 나오면 괜히 이제 너무 대립선으로 갈까봐 알겠어요. 그런 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자, 이 와중에 박 실장한테 하나 더 물어봐야 되겠다. 사랑과 사회를 연구해야 되니까. 김계리 변호사를 연구해 봅시다. SNS에 지금 보니까 뭐 저 영치금 계좌 모금 얘기하고 근데 영치금 계좌 한도가 400만 원인데 뭐 남으면 개인 계좌로 간다고 하긴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김건희 여사 그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치금 계좌 막 올리고 막 저 변호사니까 잘 알 건데 운동 시간도 안 줍니다. 뭐 인권 탄압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올린 이유는 뭐예요? 뭐라고 연구해? 예를 들어서 연구해 저는 보니까 어떻든가요? 이전에 대선 주자들이나 예. 이런 분들이 선거에 나갈 때 후원금을 모금하잖아요. 예. 이런 펀드를 모금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액수와 속도 이런 게 세를 알리는 하나의 척도가 되잖아요. 아 그렇긴 하죠. 네, 저는 그래서 김계리 변호사 전한기 씨가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새가 이래라고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오, 보는데 그런 거. 예 그런 목적이라고 보는데 그러기엔 400만 원은 너무 간단하잖아요. 예. 그리고 하루에 2만 원밖에 못 써요. 예. 아 근데 넘어서 얼마가 됐어? 뭐 이런 거 하려고. 예. 그 한도가 400만 원 한도인데 아. 40억이 모였네 뭐 이런 거? 그러면 가능하죠. 그러면 예. 중간에 제가 장담하는데 400만 원 한도인데 영치금이 40억 모았다. 예. 그럼 영치금 계좌에 400만 원 이상은 못 들어가잖아요. 개인 중간에 계좌에 새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예. 그 영치금 이 논란은 정치적으로 다 하는 거고 대표적으로 좀 조국 보세요. 조국 부인 그 정경심 씨가 예. 영치금 모금해가지고 예. 역대 1위 한 다음에 뭐 지지자한테 커피 쏘는 등 했잖아요. 뭐 조국 부부는 돈 많게 없는 사람들입니까? 예. 그 사람들도 다 했어요. 어, 이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 다 정치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 여기도 정치적 의도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조국 같은 사람도 그러니까 영치금을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예. 정치적으로만 본다면 예. 이건 뭐 좌우 뭐 또 누구를 떠나서도 다 영치금 캠페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김준우 평론가 지지자들에게 주고 싶은 정치적 메시지는 뭐예요? 이 저 소환 거부 사태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두 가지죠. 하나는 탄압받고 있다. 어허. 탄압받고 있고 뭐 그 전에 얘기했던 게 운동할 시간도 안 준다. 더워 죽겠다. 뭐 35도 뭐 온도가 나온다.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 예. 사실이 아니라고 법무부에서 아하, 다 맞아요. 해명을 예. 했지만은 그 탄압받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주는 거고 말씀하셨다시피 지지세를 확인을 하고 예. 이 영향력을 정치권, 국민의힘 뭐 나머지에도 지금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상황은 재판은 재판대로 굴러가겠지만은 예. 나의 정치적 영향력이 완전히 떨어지는 거를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돌아와서 말씀하셨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있다고 하면 그게 국민의힘에 영향을 미칠 건지 윤어게인 조직 발대식 그 얘기를 3부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김태현의 정치쇼 3부 뉴스 투머치 덕과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 거냐 2부 말미에 예고해드렸든지 그가 과연 다시 돌아올까요? 정치적으로 윤어게인 요 얘기를 좀 해볼 건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토론회 주최했어요. 월요일에 리셋 코리아 국민운동본부 발대식 및 토론회. 이게 이제 이른바 윤어게인 그룹의 공식 조직 출범 장소였다. 여기 보면은 전한길 씨가 강연을 했고 그다음에 다수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즐겨 봤던 것으로 알려진 다수의 이제 보수 유튜브를 진행하는 유튜버들이 참석을 했고 그런데 송원석 비대위원장 근데 문제는 이제 그들만의 잔치가 아니고 어찌됐건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왔고 국민의힘 지도부 중진 의원들 다수가 참석했습니다. 이 행보는 어떻게 봐야 돼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일단 곽규택 수석 대변인은 의원들이 주최한 세미나나 토론회에는 지도부가 가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긴 했어요. 물론 그렇긴 한데 예. 지금 뭐 전원 제일 뭐라 그럴까 지금 딱 그 면면을 보면은 너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부 영남권 아니면은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쫙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그거는 정말 문제죠. 그러니까 일단 부정선거론. 예. 그다음에 또 탄핵이라든가 이런 걸 인정하지 않는 것. 예. 이것은 마치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재판받고 예를 들어 선거법 3심에서 사실상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런 것들로 부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헌법재판소가 어쨌든 예. 선고를 내렸잖아요. 예. 국민의힘은 공당이고 누구보다 법조인들이 많고 법질서 지키자는 정당 아닙니까? 보수정당. 이런 당이 예. 헌법재판소가 어쨌든 간에 뭐 물론 개인적으로 또는 뭐 이런 거로 감정이나 반대가 있겠지만은 예. 결정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존중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지도부까지 다 이렇게 총출동한 이런 집회에서 예. 사실상 탄핵이 말이 안 된다라든가 또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라든가 예. 이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니까 전한길 씨가 예. 9분간 무려 엄청나게 연설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예, 관해서 선거진 거야. 뭐 이런 거. 오죽했으면 제가 보니까 윤상현 의원이 본인도 부담이 됐는지 예. 한 3분쯤 되는 대목에서 손바닥을 까딱까딱하면서 야 잘라 이런 듯한 그 제스처를 했다는 게 지금 보도가 됐어요. 그 사진 봤어요. 약간 네. X자였나? 뭐 이렇게. 그렇죠. 그만 줄여달라. 줄여달라. 네. 그런데도 이제 원래 그러면 더 합니다. 원래. 어, 그것도 왜냐면 우리 지난주께서 저한테도 잠깐만요 제가 더 하죠. 여기서 하면 제가 더 하잖아요. 원래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제가 그만하자는 얘기는 지금 광고 그만하는-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요. 자, 여기서 끊겠습니다. 뭐 네. 이러면 저 같은 경우는 말이 더 빨라지잖아요. 더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봐도 제가 보니까 그리고 저는 이 제목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사실 리셋 코리아는 중앙일보가 오래전부터 한국 사회를 개혁하자고 해서 네. 쭉 아마 진행을 해온 캠페인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네. 리셋 코리아 한국 사회 문제점을 리셋하자는 그런 취지의 우리 캠페인인데 네. 우리 윤상현 의원이 표절했다고까지는 제가 차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게 진짜 리셋 코리아입니까? 오히려 이거는 옛날로 돌아가자. 구태로 돌아가자. 이게 예. 무슨 리셋이에요. 고백이지. 고백. 고백 투 그 과거의 구학으로 돌아가자. 예.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하여간 이 제목도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고.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왜 그러면 이러한 지금 시대착오적이고 중도가 다 이탈하는 그러한 그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 간단합니다. 실제로 지금 중도 당원들이 다 이탈했어요. 탈당했어요? 많이 탈당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밝히지는 못하고 있는데 예. 탈당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예. 아니, 실제로 안 탈당하고 싶겠어요? 지금 오늘 한 룻보를 보니 보도 신문 룻보를 보니까 대구에서도 지금 15년 당원하셨다는 분이 정말 탈당하고 싶다고 이런 기사가 났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중도들이 다 탈당하니까 누구만 남았겠습니까? 아스팔트, 강성 지지층만 남은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뭐 장동혁 이런 분들도 지금 또 막 여기에 전한길 씨 부르고 이러잖아요. 자기 토론회에. 자기 토론회. 자,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전당대회 나가면 지금 룰이 어떻게 돼 있어? 당원 8, 여론조사 2예요. 당심이 절대 중요한데 지금 당심이
강성 지지층 당신만 남은 거예요. 짠물에서 이제 소금만 더 들어가거나 그렇죠. 물을 그렇게 부어주는 되니까 이 저 속으로 좀 중도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더라도 예. 지금 보니까 내가 전당대회에서 당선되려면 강성 지지층 좋아하는 말을 하게 돼 있는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이렇게 이거 하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당은 점점점 갈라파고스가 돼가지고 영남 자민련도 아니고 TK 자민련으로 이제 쫄아들게 되는 무시무시한 결과를 낳게 된다. 근데 저는 네. 국민의힘 이제 영남 자민련 막 이렇게 하면 영남 자민련도 틀린 말이에요. 돌아가신 JP가 되게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저 뭐냐 아, 진짜? 당장 이번에 부울경 저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만에 네. 그나마 지금 대구시장에 김부겸 전 총리가 유력하게 지금 거론되고 있다는데 대구도 뺏길지 알겠습니다. 몰라요. 네. 알겠어요. 이제 예. 전환길 씨를 왜 연사로 초청하는지 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 뭐 이해할 수 없다기보다 또 그냥 제정신이냐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환길 씨는 한국사 유명 강사잖아요. 유명 강사지 제가 쭉 들어보면 뭐 많이 듣지 못했어요. 옛날 강연한 거 나중에 전환길 씨 좀 뜬 다음에 이분은 누구자고 봤는데 뭐 능력이 있거나 내공이 있거나 그런 거는 안 느껴져요. 정치적으로? 마케팅을 잘한 거죠. 아, 본인도 얘기합니다. 본인이 강사하면서 어려울 때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세게 뭐 시나 이런 데를 좀 욕하면서 하자. 마케팅 전략을 썼는데 그게 떴다라고 본인도 실토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리고 네. 세이브 코리아 집회 나가서 하는 거 봐도 이분이 과연 공무원들을 가르치는 강사였나? 그냥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데리고 선동하던 분이 아니었나? 예. 메시지가 엄청나게 단순하잖아요. 예. 선동가예요. 아주 단순한. 그러니까 어떤 강사라면 어떤 논리를 얘기하고 여기에 반박이 있으면은 이 반박을 통해서 다시 재반박을 하고 그게 없어요. 예. 그냥 딱 주장만 했어요. 여기 리셋코리아에서 나온 게 뭐 우리는 세 가지를 얻었다. 윤석열 잃고 정권 잃고 그냥 세 가지라고 하지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런 말들을 그냥 선동만 하는 분인데 이런 분을 데려다가 무슨 리셋코리아에 들을 게 있냐. 예. 저는 약간 사이비 교주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정광훈 씨는 그냥 알뜰폰 사업자고요. 근데 이 국민의힘이 뭔 재건이든 혁신이든 이런 분은 어떤 논리나 새로운 지침을 만드는 것도 아닌 선동가를 데려다 뭐하냐 이런 생각이에요. 이제 어떤 행사를 대한 본인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전환기 씨야 본인이 이거 주장했으니까 그러다 치고 거기 왔다 참석했던 유튜버들은 뭐 본인들 구독자 수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뭐 경쟁에 걸려 있으니까 윤상현 의원은 뭐 저 강성 지지층이랑 뭐 전당대회 갈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치고 지도부는 뭐예요 그러면? 뭘 여기가 왜?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각자 도생의 길로 지금 들어섰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예. 지도부의 원칙이 예. 의원들이 여는 거에는 우리가 다 참여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안 간 것도 많을 건데. 지난 일요일에 예.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개혁 쪽파 예. 뭐 소위 말해서 친한계라고 불리는 보수 혁신의 뭐 세미나인가 뭐 이런 거 열렸어요. 누가 국회에서. 있어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누가 열었는지. 예. 제가 그날 예. 다른 일 때문에 국회를 갔다가 김종혁 최고도 만나고 그랬거든요. 예. 거기에서. 예. 거기에는 가셨는지 그럼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확인 안 해봤는데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갔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럴 경우에는요. 이 저 그 뭐냐 그 축사만 보내가지고 대독을 시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흐름이 예.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어쨌든 인적 청산 얘기를 뭐 당원들의 어떤 지지를 받아야 돼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지만 인적 청산 얘기를 꺼내고 있고 이건 사방에서 이제 압력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뭉쳐야 된다, 살아야 된다. 지금 의원직 유지가 문제다. 당정 유지가 최고의 과제가 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게 뭐 윤석열이 됐든 뭐 전환길이 됐든 그냥 불량식품이 됐든 그냥 다 먹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똘똘 뭉치는 거고 일부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 전 의원 같은 그러니까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3년 뒤에 인적 쇄신. 인적 쇄신하자. 저는 진짜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걸 예. 보고 예. 3년 동안 기다려줍니까? 저는 한 말씀만 더 드리니까 이게 저는 딱 이 정당도 파동이 있거든요. 파동? 네, 맞아요. 파동이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굉장히 잘 될 때는 주가가 계속 뜨듯이 특정 기업에 그러다가 안 될 때는 또 바닥을 찍잖아요. 이렇게 흐름이 있잖아요. 저는 이게 이제 2008년에 민주당 계열에 그 끝도 없이 추락한 그거를 지금 이른바 국민의힘에서 패족 시절. 예. 그러니까 그때 당명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열린우리당에서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다시 민주당, 민주통합당, 다시 민주당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까지 갔거든요. 이때가 8년 동안. 예.
그러니까 이게 8년 걸렸는데 그동안 끊임없이 개파 싸움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완전히 당을 장악하거나 다 밀어내지도 못하고 이 사람이 이거 주장하고 저 사람이 저거 주장하고 당 지지율은 안 나오고 선거는 계속 패배하고 이 흐름이 있는데 그거에 딱 들어섰구나 지금. 앞으로 계속 찍을 것 같아요. 국민 답이 없어 보입니다. 당장은. 답이 없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전당대회 할 수 있어요? 지금 전당대회가 8월 19일 설이 있었는데 좀 전에 김성태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도 여기 나오셨지만 그건 거의 물 건너 갔다. 지금 왜냐하면 원래 전당대회 하려면은 공고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해간 그 각자 그 후보들이 사전 운동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최소 2달은 걸려요. 근데 지금 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8월 19일이라고 하면은 지금 벌써 7월 중순 가고 중순이지 않습니까? 한 달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9월 넘어가는데 자 9월 넘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바로 10월달 정기국회와 국감이 있잖아요. 그거 준비해야지. 무슨 당이 가장 국민이 부여한 중요한 그 입법 기능과 야당은 첫 번째. 야당이 더군다나 야당 첫 번째니까 국감을 하는데 이번 국감은 사실은 여당 국감보다는 야당 국감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9월 넘어가면 못 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국감하고 저 뭐냐 그 정기국회 끝나는 11월로 가는데 11월부터는 또 뭡니까? 예산 정국이 있어요. 결국 12월까지 못 간다면은 당분간은 비대위 임시 체제로 가고 결국은 예산 정국까지 끝난 내년 연말이나 연초 이렇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른바 당권을 쥐고 있던 주류 친윤 세력이 사실 뭐 친윤도 아니죠. 이제 친기득권 세력이죠. 이분들이 지금 본인들이 원하는 후보가 나오고 그 사람이 당선이 돼야 되는데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그래서 결국 미루고 있다. 이렇게 자, 말씀을. 그러면 이런 거네. 친윤들의 목표는 자 이번 전당대회 한다. 제일 목표. 한동훈 안 돼. 그렇죠. 아우 제 이게 1등이야 그게 그냥. 1등이야, 그들은 무조건. 2등 김문수 도 안 돼. 안 되죠. 안 되죠? 안 됩니다. 네. 그럼 누구 돼? 했는데 누구를 올려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뭐 나경원, 장동혁 뭐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지만 장동혁 의원 썰도 있던데. 그런데 이분 과연 이 후보들이 나와서 될 것이냐? 그게 지금 미지수기 때문에 선수를 못 찾았다. 선뜻 지금 링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럼 근데 선수는 찾았는데 지난주에 친윤 지도부가 장동혁 의원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했대요. 뭐라고요? 장 의원밖에 없다. 그러면 친윤 지도부라는 얘기는 송원석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몇 명이 갔다는 거예요? 그중 한 명 정도. 그 중에서 제일 윗줄에 있을 법한 한 명. 그 비대위원장? 그거 구체적으로 제가 좀 애매하게 말하는 게 버릇이 돼서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난 아닌데라고 하면 제가 굳이 반박하고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겪기 때문에 어쨌든. 거의 뭐 3인방 중에 제일 윗선 3명 중에 한 명이 장동혁 의원을 찾아가서 장 의원밖에 없어. 제발 나서줘. 장 의원이 며칠간 고민하는 척하다가 원래 이제 지난주에 기자회견을 하고 출마하겠다라고 하려다가 미뤄서 이번 주 초에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수요일이어서 아직 없는 거고. 근데 아마 지난 한 4, 5일간에 생각만큼 내 인기가 없네. 이런 걸 좀 느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제 뭐 우파 토론회 하는 것도 그런 일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친윤 지도부에서도 이분 가지고 될까?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꾸 우리 강찬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듣기로 처음에 8월 15일 얘기 나왔다가 19일 얘기 나왔다가 26일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자꾸 이게 마땅한 카드 없으면 계속 미뤄지다가 에이 그냥 가자. 뭐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의미에서 바라고 있는 한동훈 친한계 의원들 중에도 상당수가 이번 한동훈 전 대표는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정 정국인데 뭐 대표되면 칼날 이제 막아야 되는 거 정신이 없고 또 그다음 내년 지방선거 지금 패색이 짙은데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은 그다음에 이제 완전히 그야말로 정치 생명 끝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아주 짧게 보자면 사정 정국 끝난 뒤 조금 더 길게 보자면 지방선거 끝난 뒤 그때 대표직에 도전하자. 이런 차라리 미루는 게 좋다는 사람들이 서로가 다 좋은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이제 발언 등이 다 문제가 되는데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3.1절 집회 때 여의도 집회에서 세이브 코리아와 함께한 집회에서 계엄은 신의 계시다. 뭐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계시요? 네, 그리고 유튜브에 그런 게 다 남아 있어요. 신이 계시야? 네, 그 이쪽은 계몽과 계시 이런 용어들을 다 헷갈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부담이 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볼게요. 뭐 건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사, 법사와 집사 얘기를 해보겠어요. 김준일 평론가. 지금 건진법사 관련해 가지고 막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 어제 확 들어갔잖아요. 보시기에 정치적으로 여기가 제일 휘발성이 있고 치명타다라고 하는 건 어디를 보고 있어요? 건진법사 관련한 것 중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수사가 어떻게 시작됐냐면은 뜬금없이 올해 3월달에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돈을 1억 원을 받았다면서 예. 2022년이 아니에요. 2018년 문재인 정부 때예요. 예. 그러면서 건진을 수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건진 그때는 이제 윤석열 정부 아직 탄핵되기 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에서 이미 이 어느 정도 이제 이 정권하고 선을 긋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게 소문이 무성했던 게 건진을 치는 것도 있지만은 건진과 관련된 윤핵관을 치는 거다. 이런 얘기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파다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거를 먼저 걸고 그러면 2018년 것만 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이렇게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네트워크 본부장 하고 그러면서 2022년에는 그럼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겠냐라는 게 이게 지금 흐름이잖아요. 예. 그거를 지금 이제 특검에서 지금 받아가지고 보는 거잖아요. 어제 압수수색했는데 언론사마다 조금씩 다른 단독들이 여러 개가 나왔어요. 채널A 단독 나오고 한국일보 단독 맞아. 나오고 예.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 한국일보 단독 보면은 그 사업가 A 씨가 예. 그렇죠. 문자를 엄청 보냈는데 2022년 6월 지방선거 뒤에 A 씨가 고모님의 보살핌으로 봉화 2명도 당선되었습니다. 영주도 당선되었고 경기도가 아쉽지만은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바꾼 노고의 경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A 씨가 이게 선거뿐만이 아니라 경찰, 검찰, 대형은행, 대기업 인사를 전성배 씨한테 추천하는 문자도 계속 보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누가 이거를 받았겠어요? 윤핵관들이 받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그래서 이제 윤한홍 의원, 권성동 의원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다른 이 전성배 씨랑 같이 지금 수사받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한테 계속 문자를 보냈다. 이 윤핵관들한테. 지금 이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성배를 지금 어제 또 압수수색 하는데 지금 일부 지금 비밀 장소도 예, 지금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까지 다 치고 있으면은 특검이 이거는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료를. 그러면은 다음 타겟팅은 지금 윤핵관이다. 그게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권성동 의원이 됐지, 윤한홍 의원이 됐지, 이철규 의원이 됐지 모르겠으나 이쪽으로 무조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란 특검으로 인해서 지금 조사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은 이것 때문에 초토화되겠다 지금 건진 때문에. 건진법사한테 총탁을 받은 그런 의원들 어차피 현역 의원들이 같이 그렇죠. 있었을 수 있어요. 지금 그래, 봉화가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린 지난번에 YTN 인수와 관련해서 통일부 통일교 간부한테 4천억 원 준비해라. 내가 이철규 의원한테 다 얘기했다. 물론 이철규 의원은 나는 아니라고 그런 일 했지만. 없다라고 했지만은 예.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윤핵관들한테 다 건진은 다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건진과 그 주변 사람들은 전부 다. 왜냐면 건진이 받아서 직접 처리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처리해줘야 되는 의원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이런 되게 되죠. 구조. 네, 그렇죠. 아니 근데 난 궁금한 게 네. 이 사람이 네트워크 본부 그렇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가 정말 그 논란이 많았죠. 아니 왜냐면 사실은 이런 여기도 언더 얘기가 나오고 언더 찌는다 언더 브로커 네. 그런가? 이 정도로 실력 있는 일종의 브로커라면 브로커인데 이런 사람들 그 수면 아래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네트워크 본부가 문제가 되니까 결국 해산했죠. 네. 그때 관련 보도가 아마 세계일보로 기억하는데 계속 이제 이른바 단독 보도들을 많이 냈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가장 그때 논란이 됐던 그 윤석열 전 당시 후보의 손바닥에 적힌 왕자 이것도 이 건진의 작품이다. 정말요? 이런 얘기를 조선일보의 한 칼럼이 그렇게 썼어요. 왕도 이 사람 작품이다 해갖고 동네 할머니가 써준 거 아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조용한 살롱이라고 외부 기고자가 있죠, 하는 있죠, 정기 있죠. 칼럼 있잖아요. 네. 거기 그렇게 나와요. 왕도 이 사람 작품이다 해서 나와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국민의힘 막 항의해서 내리라고 막 하고 막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 당시에 이미 막강한 영향력을 했다는 거고.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네. 명함력 있는 건 좋아. 근데 이런 사람 되게 안쪽에 숨어 있는데 예. 이 사람은 제도권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선거 캠프에 들어왔으면. 그때도 사실은 네. 그 네트워크 본부라는 거는 그 천대 본부 아래 하부 조직이기 때문에 예. 가급적 안 드러나려고 했죠. 근데 이제 언론이 찾아낸 이거 거예요? 되게 이상한 사람이 이때더라 해가지고 이제 나온 거고 왜 이거 명함도 돌아다니잖아요. 그 명함이 보면 코바나칸테 고문이라고 아주 이름을 다 박아놓고 예. 그다음에 저 주소도 다 나와요. 진짜? 서초구 서초 중앙로 188. 그러니까 먼저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고문 전성배 해가지고 나오고요. 그 뭐 유명한 얘기입니다만은 이 김건희 여사가 이 건이라고 이름을 바꾼 것도 예. 이분이 개명을 해준 것이다. 정말요? 왜냐하면 세울 건자에다가 희망희인데 보통 여성들한테는 이걸 이런 식으로는 잘 안 쓴다는 거예요. 예. 그 희자는 되게 이제 그 여성 희자를 쓴다든지 이러는데 세울 건에 이제 희망희 약간 남성적인 희망을 일각에서는 이게 저 삼성 이건희 회장 뭐 따라하기 아니냐 그런데 이건희 회장의 한자하고 다릅니다. 달라요. 시작은. 그래서 예. 하여간 이 이름부터 시작해서 아주 오래전
2006년 그렇다면은 이 김건희 여사가 개명을 한 게 2006년인가 8년인데 예. 그때부터 이미 인연을 맺고 있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김건희 여사하고 오랫동안 예. 그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 뭐죠 그 윤석열 그리고 또 그 얘기를 본인이 하고 다녔잖아요. 그래요? 검찰총장 시절부터 윤석열 후보는 내가 멘토를 해왔다. 나는 국사다 그랬어. 옛날에 대각국사 의천이라든가, 네뭐저 우리 저 서산대사 사명대사급에 예. 나는 국사가 된다. 국사라고 하고 다녔습니다. 국사. 네. 아, 기가 막히네. 건진이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은 저도 그 건진이 예전에 봤던 분에게 들으니까 엄청나게 오래됐다. 예. 젊었을 때부터 김건희 씨가 20대 때부터 알고 지냈다. 근데 워낙 주술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예.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건진의 건자를 건자 돌림으로 건진 건이했다면 그건 충격적이네요. 저는 그 얘기 안 했어요. 건진 법사의 건진의 건자가 무슨 건은 모르겠고 예. 세울 건이라고 했습니다. 김건희 그래요? 여사의 예. 건자가 한자로 세울 건입니다. 예. 세울 건. 네. 아니 근데 건진이 그 건진의 건은 몰라요. 그렇군요. 모릅니다. 예. 아니 근데 사실은 어떤 정부마다 뭐 이렇게 좀 브로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업자들은 항상 있잖아요. 그러면 박 실장 취재 예. 오래 하셨잖아요. 예. 다른 정부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건지 더 악성입니까? 악성이죠. 어떤 나는 점인데? 주술을 동원했잖아요. 나는 법사다 해가지고 예. 뭐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공천을 막 하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김혜성 씨 어. 그 게이트가 훨씬 더 집사 게이트가 클 거라고 봐요. 건지는 건지는 그렇죠. 김건희 씨와도 연락을 하지만 예. 사실은 약간 외부로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독자적으로 뭐 한 게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윤한홍 의원한테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와 바로 거래를 틀 만한 상황은 예. 김건희 씨가 이제 힘을 다 갖고 정권에 어느 정도 들어온 다음에는 그 정도 지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조력자 초기에 사실은 캠프에 강남에 있던 캠프를 건진이 예, 예. 사무실 비용 내주고 뭐 밥 사주고 다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게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김혜성 씨는 최은순 씨랑 바로 연결이 되면서 이 부분이 나오면 예. 가족이 온갖 부정부패 비리에 연루되는 게 다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법사보다 집사가 위다? 아니, 그러니까 아예 다른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카테고리가 다른 거예요. 여기는 윤핵관이 타겟팅인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김건희가 집사 문제는 김건희가 그러니까 윤핵관들은 개입한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은 일종의 예. IMG 모빌리티인가 그거를 만들어서 일종의 저수지처럼 예. 미르재단 같이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거니까 완전히 다른 수사 영역이에요. 최종 타깃이 다르다. 한쪽은 예. 공천, 예. 한쪽은 돈, 알겠습니다. 비자금입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의 박성재 사랑과 사용수 연구실장 김준일 평론가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